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아직.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뭐뭐 만졌다가 마비? 이번 특종은 마치 도시괴담에 나올 법한 끔찍한 스토리지만요. 더 이상 도시괴담이 아닌 미국에서 현실로 일어난 끔찍한 실화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에린 밈스는 생일을 맞아 한 식당에서 남편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리고 부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분 뒤 밈스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분 만에 범죄를 당했다고요? 5분 만에. 뭐 흔히 말하는 퍽치기 이런 건가요? 밈스가 쓰러진 이유 다름 아닌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기 전 조수석 손잡이에 휴지가 꽂혀 있는 걸 본 밈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으로 휴지를 주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And maybe like 5 minutes, my whole arm started tingling, started feeling numb, and then I couldn't breathe. I started getting hot flashes, my chest was hurting,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민수의 팔 전체에 마비 증상이 오더니 급기야 발열과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생.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도시괴담 중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판으로 벌어진 거네.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열쇠 차고 장갑 끼고 이러다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밈스가 병원에서 소변,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밈스의 증세는 급성 약물 중독. 더 큰 문제는 약물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밈스를 노린 거예요? 아니면 묻지마 테러예요? 알 수 없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차에 전단지 같은 것도 많이 꽂혀 있고 다 빼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아 누가 여기다 꽂아놨어? 그러고 버리겠죠. 야 이거는 그것도 아예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뭔지 모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밈스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앞으로는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쓰레기를 보더라도 맨손으로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8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에 오염된 지폐를 조심하세요.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야, 돈이 여기다 불타 있어요? 그치, 그 흘렸는데? 네. 아 근데 저거 그 지폐 막 자기 마음대로 불태우거나 이것도 범죄거든요. 범죄죠. 우리나라는 네. 지폐 훼손하면 범죄입니다. 네. 돈을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감염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 당시에 돈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람들은 지폐를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돌려 돈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일부 지폐를 격리, 폐기 처분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근데 진짜 코로나 초창기에는 너무 이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게다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초반에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중앙은행까지 나서가지고 폐기 처분을 했었던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모두가 불안해하는 틈을 타서 20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신종 사기가 등장합니다. 사기꾼들은 주택가를 돌며 중앙은행 직원이라며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장, 돈을 소독해서 돌려주겠다며 지폐와 동전을 수거하고 나중에 은행에 돌려받으러 오라며 허위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야, 저런 말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까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수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 봤던 사람은 더 믿었겠죠. 이에 남아공 중앙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집하는 일은 없다며 중앙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 정말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똑똑할까? 너무 나빠.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게 너무 괘씸하죠. 저런 일이 있으면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면 그죠? 예, 그런 것도 절차도 조금 정모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상도 파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그로 인한 범죄까지 하루빨리 싹 사라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19 7일 공개합니다. 배달 음식 결제 중 벌어진 일. 두 분 배달 음식 자주 드십니까? 네. 자주는 아니고 주말에 가끔 뭐 요리하기 싫을 때. 자, 그렇다면은 두 기자님 이번에 소개할 범죄 타겟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달앱 관련 신종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었던 A씨.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카드 사용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450만 원이나 결제가 돼버린 겁니다. 450만 원이요? 저건 저도 저렇게 안 시켜 먹거든요. 450만 원 어떻게 시켜 먹어요? 배달 음식 450만 원 어떻게 먹어? 과다 청구된 금액보다 더 황당했던 점은요. 카드가 결제된 곳은 한 금은방이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이? 그렇죠. A씨가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50만 원이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앱에 보통 카드 번호 등록해 놓잖아. 아하. 그거 해킹이 됐나? 오. 깜짝 놀란 A씨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일당들이 붙잡히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서 만나서 결제하기, 즉 대면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네, 25,000원 결제해 드릴까요? 아, 기계가 이상하네. 잠시만요. 카드 단말기에 오류가 났다며 다른 카드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되네요.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행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그렇게 A씨는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배달기사가 처음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는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 복제기. 카드 결제 단말기인 척 속여서 먼저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에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뒤늦게 진짜 카드 단말기를 꺼내 음식 대금을 결제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달기사는 복제한 신용카드 정보로 금은방에서 450만 원을 결제. A씨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범죄에 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제할 때는 실제로 주문 액수만 딱 찍히니까 이상한 문제 없다. 그렇지. 넘어갔겠지. 근데 정보는 다 넘어간 거지. 그렇지. 복제는 이미 된 거고.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겠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상 선결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달 기사님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의 범행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서 애꿎은 배달 기사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게임으로 공포에 빠진 뉴욕. 자, 이번 특종은 미국 뉴욕에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우, 어머! 뭐야? 기절했어요. 이 게임이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 기절시켜버려요? 왜 저러는 거야? 원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일명 노가웃 게임. 자,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단 한 번의 펀치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묻지마식 범죄입니다. 이게 왜 유행이야?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게? 범죄, 노가웃 범죄죠. 네. 노가웃 게임은 1992년 MIT 대학원생이었던 잉베 라우스타인이 3명의 고등학생에게 펀치를 받고 사망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고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한 방 치는 게임이었다고 설명. 만약 단 한 번의 펀치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13년 51세 마이클 다니엘스와 장애인 도숙자 랄프 산티아고 등이 노가웃 게임의 희생자가 되며 사망. 이외에도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노가웃 게임이 유행했는데요. 이에 노가웃 폭행 억제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노가웃 게임은 당시 미국 내 사회 문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노가웃 게임이 2022년 뉴욕에 또다시 재현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등치 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없는 좀 약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죠?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노가웃 게임 희생자들 중에는 30대와 50대 남성은 물론 74세 여성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의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도심 한복판, 쇼핑센터 등 백주대낮, 사람도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뉴욕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두렵다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뭐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게 번잡한 데서도 저런 짓을 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뉴욕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도대체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형사사법대학 겸임 교수 마이클 알카사르는 이러한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낀 분노와 지루함을 표출하는 거죠. 라고 의견을 밝히며 법 집행관들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한 일명 보석개혁법이 이 범죄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가웃 게임, 뉴욕이 아닌 미국 전역으로 안타깝게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이 아닌 잔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도시는 안전합니까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안 당할 자신 있나요? 두 기자님은 보이스피싱 수법하면 뭐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어려워진 사람들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하다거나 이런 걸 번호를 해킹하면서 진짜 그 사람의 번호로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022년 3월 40대 의사 A씨는요.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A씨의 가상자산 계좌가 도용됐다며 수사를 위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의심을 품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공식번호 및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수사 대상이 맞다라는 대답. 그리고 검찰 수사관이 연락드릴 겁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였습니다. A씨는 이후 대출을 실행해서 실제 출금해 봐야 명의가 범행에 연루됐는지 알 수 있다는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출을 받았고요.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해약, 현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금감원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했다며? 그렇습니다. 그럼 금감원 공식 번호를 받은 사람이 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던 거예요? 나름 확인한다고 해봤지만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역대 최대 금액인 총 41억 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와 41억 원 진짜 어우. 거래소에 전화해. 금융감독은 다 전화해. 그렇지. 사실 확인했는데 2중, 3중으로 이게 어떻게 걸린 겁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위조한 구속영장과 공문,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요. 보내준 링크는 다름 아닌 악성 앱이었습니다. A씨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요. 원격 조종을 통해 금감원과 은행, 경찰 등 관련 기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오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전화로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였군요. 그렇죠. 뭐 당황하셨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는 절대 돈을 빼내지 않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띵동. 귀하께서는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특별 저금리 대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땡동. 고객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층을 위한 긴급 처방 민생 안전지원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이 또한 대부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변경해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빼내서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자금들의 인출책, 자금책으로 이용해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돼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했던지 2019년에는 한 경찰서 강력팀장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한 여성이 세 남성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은 10대 소녀를 성희롱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성범죄인데 이게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두 사건 모두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증가. 메타버스 플랫폼 주 이용층인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성희롱, 아바타 동작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를 집요하게 쫓아가고 아바타의 집 앞에 낙서를 하는 스토킹뿐 아니라 메타버스 아이템을 선물하고 친밀감을 형성, 이후에 현실에서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뒤 추가 요구를 거절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그루밍 성착취 범죄까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등장한 겁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만든 걸 또 저렇게 써먹네요. 어떤 좋은 기술이 나와도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같이 진화라니까. 정말 신박하다.